혹시 매일 아침 지키는 그 건강 습관이 사실은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좋다고요? 잘못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전하트륨혈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챙겨 먹는 과일 주스가 알고 보면 설탕 폭탄이 되어 혈당을 망가뜨리고 있고요. 뱃살을 빼려고 열심히 하는 유산소 운동이 오히려 근육을 녹이고 노화를 촉진한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지금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는 건강 상식의 대부분이 사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여러분의 몸에 맞지 않아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쏟아붓는 소중한 시간과 돈이 결국 병원비를 늘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분들의 건강을 관리해온 건강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병원과 제약 산업이 말해주지 않는 오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진짜 지혜를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잘못 알고 있던 건강 정보가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활기찬 건강으로 채울 가장 강력한 습관 탑10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몸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 첫 번째입니다. 바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습관이에요. 물은 생명의 근원인데 이게 왜 나쁘냐고요? 핵심은 지나친에 있습니다. 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무조건 마시라고 강조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신장 기능은 물을 걸러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몸의 수분 조절 능력이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갈증도 없는데 억지로 많은 물을 들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희석됩니다. 마치 맑은 국에 물을 계속 타서 소금기가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바로 전하트륨혈증입니다. 나트륨은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에 필수적인 물질인데요. 농도가 떨어지면 두통과 구토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 뇌 부종을 일으켜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생수만 계속 마시는 것도 매우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은 갈증이 날 때마다 마시되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30분에 한 컵씩 천천히 나눠 마시세요. 특히 운동 후에는 미량의 소금이 포함된 이온 음료나 굵은 소금을 살짝 녹인 물을 마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건강을 챙긴다며 매일 마시는 액상 형태의 과일 스무디나 주스입니다. 아침에 사과, 바나나, 채소를 갈아 만든 이 한 잔이 여러분의 혈당을 망치고 있어요. 과일과 채소를 통째로 먹을 때는 섬유질이 장에서 당분의 흡수를 지연시켜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걸 믹서에 갈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섬유질의 벽이 부서지고 당분이 농축된 과즙만 남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 농축된 당분을 마치 콜라 한 캔을 마신 것처럼 인식해요. 순식간에 혈당이 치솟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며 결국 남은 당분은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어 내장 지방을 축적하게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스무디는 하루 종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만성적인 피로와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진짜 건강 주스는 액체가 아니에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과일은 씹어서 통째로 드세요. 아침에는 사과 반쪽과 껍질째 먹는 베리류를 통째로 먹고 채소는 갈지 말고 샐러드나 쌈 형태로 드시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만약 주변에 매일 아침 건강 주스만 고집하며 혈당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습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자주 저지르는 실수예요. 바로 작은 통증을 참고 이겨내는 거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통증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마치 엔진에 불이 났으니 당장 멈추라는 알림과 같아요. 무릎이 아픈데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참으면서 계속 등산을 하거나
속이 쓰린데. 소화제 몇 알로 버티는 행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지하 깊은 곳으로 묻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작은 무릎 통증은 초기 관절염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고요. 이 시기를 놓치면 인공 관절 수술로 이어질 수 있어요. 통증을 참지 마세요. 통증은 몸이 스스로 치유하기에 너무 벅차다는 구조 요청입니다. 만성 통증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서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해결책은 이겁니다.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적인 통증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특히 가슴 통증,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는 절대 참지 말고 즉시 점검해야 할 생명의 신호입니다. 통증을 회피하지 말고 몸과 대화하세요. 네 번째 습관은 다이어트의 덫이에요. 바로 지방을 극도로 피하는 만성적인 저지방 식단입니다. 수십 년 전에 지방은 비만의 주범으로 낙인 찍혔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방 자체가 아니라 나쁜 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좋은 지방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지방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뇌를 건강하게 지키며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좋은 지방 섭취를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호르몬 균형이 깨지며 뇌 기능이 저하되어 기억력 감퇴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 부족은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까지 치명적으로 떨어뜨려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지방을 피하지 말고 선별하세요. 트랜스 지방과 정제된 식물성 기름 대신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와 연어, 그리고 호두, 아마씨 같은 양질의 불포화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총 칼로리의 20에서 30%는 건강한 지방으로 채워야 해요. 잠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잘못된 건강 상식을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건강염려증에서 비롯된 과도한 위생관리와 소독 습관입니다. 손 세정제와 항균 물티슈로 주변을 완벽하게 소독하는 것이 세균으로부터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면역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길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적절한 외부 자극을 통해 훈련되어야 합니다. 마치 근육처럼 훈련 없이는 강해질 수 없어요.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알레르기와 자가면역 질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 환경은 적절한 흙과 균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항균, 비누 등에 들어있는 트리클로산 같은 화학 물질은 장기적으로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세균을 없애려다가 몸의 균형과 호르몬을 파괴하는 셈이죠.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잦은 손 씻기는 중요하지만 과도한 항균 제품 사용은 자제하세요. 청소는 환기와 햇볕 소독을 병행하고 장내 환경을 위해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몸에 이로운 미생물 군집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면역력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다이어트와 심장. 건강을 위해 매일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살 뺄 목적의 장시간 유산소 운동입니다. 물론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에 좋지만 이것만 고집하면 노년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해요.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근육은 단순히 힘만 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뼈를 지탱하는 생명의 저금통이에요. 장시간 유산소만 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분해해서 사용합니다. 결국 살은 빠지더라도 근육까지 함께 빠져서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조금만 먹어도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에 취약한 몸이 됩니다. 또한 약해진 근육은 관절에 부담을 주어 무릎과 허리 통증을 유발해요.
해결책은 운동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근력 운동을 먼저 해서 근육을 자극하고 10에서 20분 정도의 적절한 인터벌 유산소로 마무리하세요. 덤벨이나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노후, 대비책이자 가장 효과적인 체지방 관리법입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잦은 소량 간식 섭취입니다. 식사 시간 사이에 공복감을 견디지 못하고 견과류 한 줌, 초콜릿 한 조각, 혹은 작은 과일 하나를 습관적으로 먹는 행위죠.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도 하지만 지방 분해를 막고 저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하루 종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몸은 단 한순간도 인슐린 분비를 멈추지 못합니다. 결국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는 내장 지방 축적, 당뇨병, 고혈압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과 호르몬 시스템에도 쉴 시간을 주어야 해요.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간식을 아예 끊거나 정해진 식사 시간에만 드세요. 공복감을 느낄 때는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셔서 달래세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이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몸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자가 포식 작용을 활성화하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습관은 바른 자세에 대한 오해예요. 바로 허리를 90도로 곧게 펴고 앉는 경직된 자세를 장시간 고집하는 겁니다. 우리는 허리를 꼿꼿이 세워야 허리 디스크에 좋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의자에 앉아 허리를 90도로 세우면 척추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기 어렵고 등과 허리 근육에 지나친 긴장을 유발합니다. 마치 강제로 차렷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과 같아요. 이는 허리뼈와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오히려 증가시킵니다. 해결책은 이겁니다. 허리가 등받이에 자연스럽게 닿도록 기대어 100도에서 110도 정도로 살짝 젖히고 앉는 것이 허리 디스크의 압력을 최소화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이때 발은 바닥에 완전히 닿아야 해요. 또한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세는 고정하는 게 아니라 자주 바꾸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홉 번째 습관은 식사 문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바로 식사 직후에 시원하거나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시는 습관이에요. 뜨거운 국물이나 매운 음식을 먹은 후에 시원한 물을 들이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하지만 식사 직후에 찬물을 마시면 위에서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위산과 소화 효소가 희석됩니다. 마치 불을 꺼버리는 것과 같아요. 위가 제 기능을 못하면 소화 불량뿐만 아니라 미처 분해되지 못한 음식물들이 장에서 부패하여 가스를 발생시키고 장내 환경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시니어들의 경우 소화효소 분비 능력이 이미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습관은 소화기관에 이중으로 부담을 줍니다. 소화 불량이 만성적으로 이어지면 면역력까지 저하될 수 있어요.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식사 중에는 물을 마시지 않거나 따뜻한 물로 입을 헹구는 정도만 하세요. 물은 식사 전 30분이나 식사 후 1시간 이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정보를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습관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습관은 현대인의 탈출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과도한 매운 음식 섭취입니다. 매운맛은 일시적으로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듯한 쾌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위장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돼요.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은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가끔 먹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위 점막에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위염과 위궤양을 넘어 위암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매운 음식이 합쳐지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져서 위장벽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해결책은 이겁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음식으로 해결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매운 음식 대신 걷기 30분, 따뜻한 물 한 잔, 명상 10분 같은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위 건강을 위해 고춧가루 대신 마늘, 생강, 후추 같은 향신료로 풍미를 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좀먹고 있던 위험한 습관 탑 10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충격적인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시청할 만큼 강한 의지를 가진 분들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삶을 진짜 건강과 활력으로 채울 새로운 황금률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바꾸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분들의 삶을 관찰하고 찾아낸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생활 습관, 바로 333 건강 황금률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사의 3원칙입니다. 즉, 세 가지 색, 세 가지 영양소, 세 번 씹기입니다. 세 가지 색은 매 끼니마다 빨강색 토마토나 베리, 초록색 시금치나 브로콜리, 노란색 단호박이나 파프리카 같은 세 가지 색깔의 채소를 접시에 담으세요. 이 색깔 속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완벽한 천연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좋은 지방을 매 끼니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미밥, 두부, 올리브유 드레싱을 한 샐러드 이런 식이죠. 세 번 씹기는 음식을 입에 넣고 30번 이상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겁니다. 소화는 위가 아닌 입에서 시작됩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소화 불량과 내장 지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휴식과 활력의 세 가지 루틴입니다. 걷기 30분, 틈새 스트레칭, 깊은 수면 7시간입니다. 걷기 30분은 매일 햇볕을 쬐며 30분 이상 걸으세요. 이것이 최고의 명약이자 돈 안 드는 근력 운동입니다. 틈새 스트레칭은 앉아있는 30분마다 3분씩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목을 돌리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깊은 수면 7시간은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서 7시간의 깊은 수면을 확보하세요. 잠든 시간 동안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세 가지 약속입니다. 바로 나만의 시간, 소통, 감사인데요. 나만의 시간 30분은 매일 30분은 온전히 여러분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취미, 독서, 명상 등 정신 건강을 위한 마음의 비타민을 섭취하는 겁니다. 소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고 웃으세요. 외로움은 면역력에 치명적입니다. 감사는 하루를 마치며 세 가지 감사할 일을 떠올리는 겁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이 333 황금률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더 이상 비싼 영양제나 잘못된 정보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건강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한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통째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10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물은 갈증이 날 때 천천히 나눠 마시세요.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적절하게입니다. 둘째, 과일 주스 대신 과일을 통째로 씹어 드세요. 섬유질이 살아 있어야 진짜 건강식입니다. 셋째, 통증을 참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귀 기울이세요. 넷째, 좋은 지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등 푸른 생선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다섯째, 과도한 소독은 오히려 면역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적당한 균과의 공존이 필요해요. 여섯째, 유산소만이 아닌 근력 운동을 먼저 하세요. 근육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킵니다. 일곱째, 잦은 간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공복 시간을 확보하세요. 여덟째, 경직된 자세보다 자주 바꾸는 자세가 허리에 좋습니다. 30분마다 움직이세요. 아홉째, 식사 직후 찬물은 소화를 방해합니다. 식사 전후 30분에서 1시간은 물을 피하세요. 열째, 매운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지 마세요.
걷기와 명상으로 건강하게 해소하세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3가지 색깔의 채소를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 아침 과일 주스 대신 사과 한 알을 통째로 씹어 먹는 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30초만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갈 유일한 집입니다. 이 집을 잘 관리하고 가꾸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자 권리예요. 잘못된 정보와 습관으로 이 소중한 집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보다 함께 지킬 때 더 오래 유지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검증된 정보와 실용적인 건강 지식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